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리즈가 이제 3개의 시리즈인데 아마 이 두 번째 장이 이제 메인 시리즈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장에서는 이 상계거래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를 다시 봐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2부가 핵심인 내용인데 2부의 내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그렸네. 자, 뭐처럼 보여요? 전신주에 전봇대를 표시한 거고요. 이건 변압기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주택에 내지는 공장에 사무실에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죠. 여기서 말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전봇대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비들이에요. 참고로 전봇대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요 하단 부분, 맨 밑에 또 선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녀요. 자, 이거는 한전 전주라고 해요. 높이는 보통 12에서 13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실제 높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보통 한 4층 높이? 4층 높이가 채 안 되죠.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상부는 한전에서 특고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고압. 그리고 이 부분은 저압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저압부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통신부라고 얘기해요. 이 통신부는 KT가 일괄적으로 한전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뭐 SK나 아니면은 LG U+도 똑같이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는 보통 이제 4m 통신주거든요. 전봇대에 보면 작은 전주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통신주입니다. 통신주에는 전선을 걸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나서 통신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같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서 서로 부분을 나눠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 특고압은 도대체 전압이 얼마가 되길래 이 특고압이라고 한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 전압은 22,000V입니다. 2000V.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집 옆에 저 변압기가 있는 전주가 있는데 저 위에가 상부가 22,000V야? 어마무시하네? 그러니까 한전 직원들이 저거를 특고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고가 없는데 한 3, 4년 전인가요? 그 동부 이촌동인가 이문동인가 어느 전기 기사가 혼자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감전이 된 라인이 22,000V 라인이에요. 22,000V에서 변압기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 라인은 이제 뒤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N상이라고 그래요. 뉴트럴이라고 하죠. 조금 더 이제 변압기를 자세하게 그리면, 이 상부는 이렇게 꽃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전선이 하나 지나가죠. 이거는 낙뢰 방지 필회선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얘가 뾰족하게 서 있으니까 벼락이 칠 때 이제 벼락 같은 걸 막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안전장치들을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건데, 중요한 건 이 특고압이 동네에, 내 집 주변에,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다 포설이 되어 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야, 그러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22,000V 전기가 우리 생활 공간에 있으면은 우리 몸에도 굉장히 안 좋겠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안 좋죠. 안 좋은데,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22,000V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정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의 어떤 영향에 또 대응을 해서 방어 기제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만 한다 그러면 저 22,000V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나 어떤 정기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체가 특별하게 악영향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뭐 암이 유발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런 것들에 이제 쉽게 노출이 되면 암이 이제 발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정신적인 질환을 앓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뭐 거의 대부분은 뭐 그런 것들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간혹 이제 암에 걸리고 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싶어갖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저쪽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로 천수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면 만일에 하나 암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원인을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저 22,000V 특고압에 의해서 저기서 만들어진 전자파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내가 병이 드는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좀 잘못 케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 멀쩡하니까. 멀쩡하니까. 이걸 이제 확장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에 태양광 설비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뭐 전자파가 나오니 어쩌니 하면서 뭐, 소가 뭐 새끼를 못 낳고, 내지는 뭐 소가 사료를 못 먹고, 소가 픽픽 쓰러지고, 뭐 돼지 돈사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살이 안 찌고 새끼를 못 낳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시쳇말로 개소리인 게요.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축이라고 그래요. 가축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하는 생활 패러다임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생명체들인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전부 다 짐승이에요. 짐승. 이 가축들은 인간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22,000V 내지는 뭐 태양광 발전소 구축하면 22,000V가 따라 들어와야 돼요. 기껏 해봤자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 패널에서는 어차피 직류니까 전자파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전기적인 파형에 의해서, 흔히 말해서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조금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22,000V가 태양광 발전소까지 근처까지 가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은 개통망으로 이제 송전이 돼서 개통망을 따라 가지고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 동네 내 집에 바로 22,000V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무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 전자파 때문에 뭐 소가 어떻게 되고 돼지가 어떻게 되고 닭이 폐사를 하고, 이게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요. 응? 그 사람들은 뭐 21세기를 사는 게 아니고 뭐 한 13세기, 14세기 뭐 이런 시대 아주 그런 과거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금방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전자파의 영향 안에서 사는데 신체적으로 거의 문제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잘 적응하고 살잖아. 가축도 똑같아요. 가축도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위험들, 환경적인 영향들을 인간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얘네들도 어차피 다 적응을 하면서 사는 거고요. 가축이 아닌 짐승들은 어쩌면 이런 문명의 어떤 이기들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낯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신체 구조나 생명의 특징상 짐승들도 인간이나 가축처럼 똑같이 환경에 대응하면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가면서 사는 생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크게 데미지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는 첨단의 시대에 살잖아요. 이제 우리 생활은 전부 다 AI라고 하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과학적인 방식 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전기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자원이 되는 시대고요.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시대에 드디어 돌입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기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깝거나 아니면 못마땅하거나 내지는 거부를 하고 싶거든 문명에서부터 벗어나야죠. 왜? 본인은 집에서 각종 전자제품들, 전자적인 이기들을 다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정작 그런 기기들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대하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뭐 전자파를 만드느니 어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기망측한 내용들을 믿으면서 일종의 이제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집단 이기주의로 포장을 한 다음에 반대를 하고 이 사회가 전기 시대로 돌입하는데 아주 강력한 이제 걸림돌로서 작용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히 기레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그리고 고발을 해야 될 책무도 있지만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정보들을 정확하게 대중한테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도 빵점. 새로운 정보를 사회에다가 제공하는 것도 빵점. 오로지 잘하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만 주구장창 내보내면서 내지는 사건, 사고, 누가 어떻게 해서 죽었니, 뭐, 교통사고가 크니, 났니, 불이 났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이목을 끌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그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는데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짓만을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레가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이런 언론들은 이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용이 다 됐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훨씬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제가 3부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가려진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들춰내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자꾸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식당에 가면 거의 대부분 틀어져 있는 이제 TV가 조선일보 아니면은 뭐 채널 A 뭐 이런 것들만 틀어져 있어요. 저는 아예 TV를 잘 보지도 않지만, 저는 뭐 TV도 굉장히 고급을 갖고 있고 한 3대 정도 갖고 있지만 TV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키나? 안 킵니다. 신문도 안 보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나 내지는 구글 서핑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충분해요. 굳이 내가 바보가 아닌데 그 바보 상자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뜨리고 대중을 현혹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지만 듣다 보면은 결국은 세뇌가 돼요. 그러면 내가 멍청이가 되는 거지. 얘기가 엉뚱한 데로 샜는데,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개통은 우리가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신체는 이미 충분하게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기껏 해봤자 저 22,000V 특고압 설비가 들어와서 저기서 전자파가 만들어지는데 저기서 만들어진 전자파는 이미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거꾸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란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태양광을 하고 있어서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완전하게 전기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 전기의 에너지를 배척하고서는 도대체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3개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압부에서 여기는 이제 220V 내지는 380V가 전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따라서 우리 집에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계량기를 통해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흐르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태양광을 구축을 했어요. 태양광을 여기서 구축을 했습니다. 전지판, 요즘에는 이제 6개예요. 이제 500W 6장. 내지는 600W 5장으로 해서 이게 뭐 전지판 장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3000W. 그러니까 3kW가 되면 되는 거예요. 3kW가 되면. 3kW가 되면 충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햇빛에 빛을 받으면 무조건 발전을 하죠. 무조건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는 DC 전기예요. 직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요즘에는 참고로 아실 게 보통 이제 6장으로 저렇게 구축을 해주면 DC 전압이 몇 볼트 정도로 만들어지냐면 약 한 350볼트 정도. VDC라고 그래요. 직류 전압이라고 그러죠. VDC. 교류 전압은 VAC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350볼트 VDC예요. 굉장히 높죠? 얘가 만들어지면 이 중간에 뭔가가 기계가 하나 놓여지게 됩니다. 왜? 한전에서 공급하는 건 교류잖아요. 근데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직류 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교류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인버터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지판에서 나온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환기예요. 단순 변환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인버터는 물리적으로 수명이 다 돼서 인버터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을 때까지 변환율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충분하게 공급되는 DC를 그냥 교류로 바꾸기만 하는 거니까 손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9% 효율을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물리학적으로는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기본 손실이 10%거든요.
그런데 인버터 효율이 99%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지판에서 나온 전기를, 직류를 단순하게 그냥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99% 효율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교류가 출력이 됩니다. 교류가 출력이 돼가지고 얘가 이 한전 시스템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점이 어디에서 붙냐면 여기서 붙어요. 그러니까 계량기를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합쳐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3부에서 얘기할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2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기선에, 한전의 전선에 전기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꽉 차 있지 않아요. 한 2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km를 송전한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80km 정도까지, 100km를 만약에 100km를 목표로 삼고 송전을 한다 그러면 80km 정도까지밖에 송전을 안 해요. 이렇게 약간 여유 있는 공간으로 송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전의 전선에 전기가 꽉 차 있으면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한전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저 방에 전기가 이미 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에서 발전을 하면 전기가 한전으로 가잖아요. 왜 가요? 그 비어있는 20%의 빈 공간 때문에 한전으로 전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유 공간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한전하고 전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집에서 필요했을 때 그러면 한전의 전기선에 전기가 꽉 차 있어야 뭐 우리 집으로 전기를 밀고 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기가 밀고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전기는 그냥 땡겨져 오는 겁니다. 땡겨져 오는 거예요. 어떻게 땡겨져 와요? 자, 두 개의 전기선이 있어요. 두 개의 전기선을 자, 요렇게 간격을 띄워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이사이에 빈 공간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기가 여기를 타고 저항이 높으니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얘를 가까이 붙여갖고 거의 근접할 정도로까지만 딱 붙여놓으면 전기가 마치 번개불처럼 아크를 만들면서 전기가 징 하고 넘어가요. 저항이 작아지면 넘어가요.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땡겨 오느냐면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들은 전기가 딸려오기 편하게 저항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낮게 저항을 유지하니까 전기가 저기가 갖고 저항이 낮으니까 저기가 갖고 두 개 선이 우리 서로 만날 수 있잖아. 우리가 네가 견우고 내가 직녀인데 평상시에는 절대 못 만나는데 야, 가전제품으로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가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는 저항이 낮은 쪽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와갖고 여기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불꽃을 일으키고 아니면 무슨 작용을 하고 전기적인 작용을 하고 하면서 전기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전기가 딸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해요. 자, 집에서 태양광 발전기가 전기를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기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한전에서도 전기가 오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한전은 요 뒤에는 쭉 가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변전소로 연결돼요. 변전소.
154 kV. 15만 4천 볼트죠. 변전소는 15만 4천 볼트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2만 2천 볼트로 지역에다 뿌려요. 그리고 그 2만 2천 볼트에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380 볼트, 220 볼트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전망 쪽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거는 변전소에서부터 전기가 끌어져 오는 거니까 굉장히 멀어요. 뭔데 우리 집에다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은 이건 굉장히 가깝잖아.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전기를 소비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기가 동작을 하면 집에서는 어떤 전기를 써요?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써요. 우선 써요. 쓰다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만큼 한전에서 땡겨오고, 반대로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집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게 되면 그 남는 전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금방 제가 얘기했죠. 한전망에는 2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여유 공간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요. 거꾸로. 자, 어느 정도는 주택으로 흘러 들어가서 소비가 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망으로 거꾸로 흘러가요. 자,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는 전기가 잉여예요. 잉여.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어 갖고 발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서는 항상 전기를 써요. 낮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냉장고가 간혹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CCTV도 동작을 해야 되고요. 각종 TV나 각종 전자기기들도, 컴퓨터들도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를 조금씩 소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헐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하수 모다가 돌아요. 돌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구조상.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이 있건 없건 태양광이 동작하는 낮 시간대에도 집에서 전기를 써요. 그러면 그때 태양광에서 전기가 발전되면 집은 우선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써요. 쓰는데도 발전량이 많아서 한전으로 전기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때 한전으로 가는 전기를 잉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잉여 전력에 표시된 부분이 이게 태양광에서 발전한 발전량의 전부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왜?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이잖아.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이 한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전력이 순수하게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들죠. 아니, 그러면 내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전기를 좀 더 아주 지혜롭고 영리하게, 그러니까 좀 더 고급진 말로 표현해서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싶어. 물론 전기요금도 효과적으로 낮춰갖고 경제적인 이익도 내가 챙겨야 되지만 나는 전기 시대니까 내가 필요한 전기는 최소한 내가 직접 생산하면서 가능하면 전기 시대에 현명한 에너지 소비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기후변화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고요. 나름대로 전기 시대에 돈 몇 푼 주면 순수한 발전 설비, 자가로 동작하는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그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해서 완전한 전기 시대에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개인으로서 사회성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태양광 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인 건데, 이렇게 연결점, 요게 이제 제가 일부에서 말했던 상계 거래의 상계점이에요. 상계 지점이에요. 요 포인트가 여기가.
그런데 자 보세요. 계량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 계량기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집으로 가는 데에는 어떠한 계측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가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 그죠? 또 하나. 이렇게 집에서 분명히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를 쓰는데 계측되지 않는 전기가 집에서 소비가 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 집에서 전기를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쓰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택에 설치된 3kW 태양광은 그냥 아무리 날씨가 저번 달에 개떡 같다고 하더라도 한 300kW 월간이에요, 월간. 이 정도는 생산한대더라.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냥 잘 동작을 하고 있고 안 망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월간 매달 생산을 해주겠지. 이건 평균이에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없을 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600kW 정도 소비량이 있어 갖고 전기요금이 뭐 한 12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얘가 300kW를 만드니까 마이너스 300kW를 해줘야 되죠.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300kW밖에 안 남죠. 이 300kW 구간 이거 전기요금을 책정하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한 3만 원 정도 되려나요? 3만 원대 될 거예요. 300kW 정도 되면 3만 원대.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고 누진 구간이 예전에는 4단계였는데 처음에는 아주 옛날에는 5단계 누진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4단계로 줄었고요. 지금은 3단계 누진 구간이잖아요. 소비자 이익이 계속 줄었어요. 누진 구간이 좀 더 줄 때마다 사실은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정부는 누진 구간을 줄일 때마다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주 저소득층이나 에너지를 정말로 조금 쓰는 그런 가구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삼모사식으로 정책을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하면 한정과 정부는 그냥 국민 알기를 답으로, 흔히 하는 말로,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자, 300kW만 나오면 3만 원 정도로 요금이 줄어요. 그러면 요 갭이 얼마예요? 한 9만 원 정도 되잖아요. 9만 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태양광 하나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9만 원이 세이브가 됐어. 이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태양광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 정부 보조를 받아 갖고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정부 보조를 한 2년 전부터 취급을 안 해요. 워낙 이제 정부 보조를 받기도 힘들고 절차도 복잡하고요. 사후 관리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정부 보조 없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잖아요. 요 옆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잠깐씩 보이는데 저희가 3kW를 최소 얼마 정도 받고 설비해줘요? 350만 원에 3kW로 구축해 주잖아요. 이게 뭐 설치 장소가 좀 까다로워 갖고 어쩐다 그래도 400만 원을 죽어도 안 넘어가요. 400만 원은 죽어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3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매달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혜택을 받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350만 원 정도의 태양광, 좋아. 그럼 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친다 그러면 이거 4년이면 투자비가 다 나오잖아요.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수명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사용하면 되고요. 메인 설비는 태양 전지판인데 얘가 10년에 5%씩 성능이 떨어져요. 10년에 5%씩. 그러면 20년 지나면 10%밖에 성능 저하가 안 일어나. 그러면 10% 성능 저하가 일어났다 그래갖고 20년 지난 다음에 이걸 때려 부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때려 부실 거예요? 원래 100이 나와야 되는데
20년 지났는데 그때도 90이 나오고 있어. 물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성능 저하가 얼마 안 되는 전지판, 물리적으로 손상이 안 되는 전지판들은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전지판들은 다 그래요. 그 전에는 전지판 만드는 방식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통 한 15년 정도 지나면 전지판의 성능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물리적으로 안 좋아져요. 하지만 지금 만들어지고는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지고는 태양 전지판은 아마 30년 정도, 40년까지 써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성능 저하가 되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30년만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돈 3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매달 이만큼의 혜택을 30년 동안 볼 수 있어요. 이거 대박이잖아. 대박이잖아요. 근데 왜 사회적으로 태양광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될까요?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많이 이제 태양광이 보급이 된 건 뭐냐면, 야, 태양광을 해놓으니까 전기요금이 진짜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더라. 이미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그런갑다. 하고 나도 따라서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그런 정보를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더군다나 상계의 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도대체 한 달에 우리 집이 전기를 얼마를 쓰는 거야, 이거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도대체 저놈의 태양광이 한 달에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 거야, 저것도 알 수 없어. 저번 달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별로 안 왔는데 안 좋았는데 저번 달에는 도대체 제가 얼마나 전기를 적게 생산했을까, 도대체 저번 달에 제가 생산한 전기가 얼마큼이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첨단의 시대라고 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의 강국이에요. 더군다나 IT 기술도 세계 탑이에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면요,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못 만드냐? 왜 없어? 핵무기 안 만들 뿐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나라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첨단의 이기를 집에다 설치했는데 거꾸로 도대체 저놈의 태양광이 한 달에 얼마를 발전하는지 알 수도 없고,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아무 계측도 없이 그냥 저렇게 소비되고 하니까 도대체 한 달에 우리 집이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알 수도 없고,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다, 거기에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얘다 이거 줄 테니까 너 먹고 떨어져, 이거예요. 여기에 반론을 하실 분이 있으면 반론을 하세요.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죠? 자, 2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2부는. 자, 3부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에는 비슷한 것들이 없는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죠. 어쩌다 선진국이 됐어. 어쩌다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으로 정상적으로 안착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저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처럼 영원히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 우리가 어쩌다가 선진국이 됐는데
3부에서는 왜 어쩌다가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태양광의 상계 시스템을 통해서 얘기를 해 볼 겁니다. 자, 2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